오후의 그림자가 현관에 길게 내려앉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으신지요? 100년을 살며 마주한 서쪽의 노을은 제게 그저 하루의 끝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삶의 황혼을 고요히 갈무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은 그 작은 지혜를 여러분과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당신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계시는지요? 조금만 곁을 내어 들려주시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사람의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의 결을 어루만지는 일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통로쯤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관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갔던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안식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문턱이자 내일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약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황혼의 길목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오후 서쪽으로 난 현관문으로 붉은 노을이 깊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렬한 붉은 빛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가 저물어가고 끝이 난다는 서글픔을 불러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갈무리하라는 하늘의 인사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빛이 거실 안쪽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발을 치거나 잎사귀가 위로 향한 식물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단지 빛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저무는 시간을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가리개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쓰임을 다해 버려져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버리겠다는 핑계로 현관 한 구석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는 이들을 봅니다. 혹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신발장 주위에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저 정돈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마음이 평온하고 얼굴에 인자함이 깃든 이들은 결코 자신의 문턱에 무거운 짐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어제의 잔해를 쌓아두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해묵은 상처와 미련을 매일같이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에서 풍기는 탁한 냄새가 온 집안을 오염시키듯 버리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원망이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겁한 욕심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지 현관의 통로가 아니라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비칠 새로운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고통을 오늘까지 끌고 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관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나의 어제를 정중하고 따뜻하게 떠나보내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만 비로소 내일의 평화가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주머니가 아니라 어제의 집착을 비워내지 못하는 마음의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듣기에 조금은 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웠습니다. 현관 바닥을 비우고 나면 비로소 그 위에 놓인 신발들이 보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 행로를 상징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신발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현관을 보면 그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어차피 내일 다시 신을 것이라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그 작은 태만함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낡고 해진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끝을 가지런히 정돈하여 문 밖을 향하게 두는 것은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며 세상의 복도 그런 단정한 마음에 깃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주거 환경 탓에 이웃과 문을 마주하고 살기도 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이웃의 시선이 느껴지고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긴장을 느낍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도 대개 이런 작은 부딪힘에서 시작되지요. 그럴 때 어떤 이는 거울을 걸어 상대의 기운을 밀어내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따뜻한 그림 한 점이나 생명력이 깃든 나무 한 그루를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밀어내기보다 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 상대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며 배운 관계의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빚으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사박사박 소리를 내며 먼지를 쓸어내는 그 행위는 제게는 매일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씩 느려지지만 그렇게 현관을 쓸어내며 저는 밤새 헝클어진 제 마음의 결도 함께 정리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돌보고 가꾸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돌보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의 무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큰 사건들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매일 만지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당신의 현관을 다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이 버리지 못한 과거의 잔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환대하고자 하는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단정하게 정돈한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곧 당신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많이 응시한 곳은 화려한 무대 위도 거창한 강연대 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그리고 깊이 머물렀던 시선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의 문턱, 그 작은 현관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와 다시 안식의 품으로 돌아올 때 거쳐야만 하는 그 좁은 공간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현관으로 들이치는 서쪽의 강한 햇살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제의 근심과도 같은 락타이 쓰레기를 현관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황혼을 대하는 태도이자 과거를 떠나보내는 지혜라면 이제 저는 그 현관 바닥에 놓인 아주 작은 사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신고 걸어온 신발과 그 신발을 정돈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관에 흩어진 신발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주인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투명하게 익히곤 합니다. 어떤 신발은 마치 도망치듯 한쪽으로 쏠려 있고 어떤 신발은 뒤집힌 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얼마나 조급했는지 혹은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었는지가 느껴져 마음이 아릿해집니다. 반면 아무리 낡고 다른 신발이라도 코끝이 문 밖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지 청소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정갈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은 아프고
또 정직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벗어던진 그 신발은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신발은 내가 세상이라는 거친 길을 걷게 해준 고마운 도구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내 몸의 무게를 온전히 지탱해준 유일한 존재이지요. 그 수고로운 도구를 현관에 짐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막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당신의 신발은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고독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제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신발 좀 흐트러지면 어떠랴 하는 체념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 자신만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행위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자 내일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나에게 보내는 고요한 격려입니다. 허리를 굽혀 신발에 코를 맞추고 좌우를 정돈하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흐트러졌던 마음의 결을 바로잡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거창한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자신을 예우하는 작은 몸짓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한 노부인의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홀로 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관에는 항상 사별한 남편의 구두 한 켤레가 반짝이는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 구두를 신고 나갈 사람은 이제 없었지만 그 구두는 그분에게 있어 소중했던 사랑과의 기억이자 그 기억을 대하는 자신의 변함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갈한 현관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남긴 흔적까지도 끝까지 예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길을 갑니다. 현관에 놓이는 신발의 가지수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덧 내 신발 한 켤레만이 외롭게 남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줄어든 신발의 수만큼 고독은 깊어지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한 켤레의 신발은 더욱 선명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줄 유일한 동반자는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관문에 들어설 때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잠시만 멈춰 서서 당신의 발밑을 살펴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그 소중한 흔적들이 바닥에 뒹굴게 두지 마십시오. 허리를 굽히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신발을 정돈하는 행위는 우리 영혼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운명이 밖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본 운명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면 내 공간이 정돈되고 내 공간이 정돈되면 그제야 세상의 맑은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 기웃거립니다. 엉망으로 뒤섞인 신발들 사이로는 보포이 들어오려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비워진 현관 바닥, 그리고 그 위에 정중히 놓인 신발 한 켤레, 그 소박하고도 엄숙한 풍경이야말로 행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쪽의 뜨거운 빛을 부드럽게 가리고 어제의 미련을 담은 쓰레기를 비워내며 마침내 나 자신의 행로를 상징하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할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의 현관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삶에 대한 예의가 깃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쳐야 할 무의미한 공간으로 버려져 있습니까?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발치에 놓인 그 신발 한 켤레를 바로 놓는 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남은 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정돈된 신발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 많았다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신발을 정돈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더 밖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닫는 그 현관문 너머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과 마주보는 그 좁은 복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네 주거 환경에서 이웃집과 현관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기운이 충돌하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곳을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는 경계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가 예민해지곤 합니다. 앞집 사람이 외출하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소음들이 때로는 평온한 나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문을 열었을 때 우연히 앞집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색함과 긴장을 경험합니다. 집이라는 안식처로 들어가기 직전 혹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그 짧은 조우가 우리를 무의식적인 방어 태세로 만들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조금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이 내 삶의 고요를 방해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곤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야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100년을 살며 지켜본 인간의 본성은 그러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면서도 정작 누군가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모순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 문 앞에 거울을 걸거나 날카로운 장식물을 두어 방음막을 치는 행위들이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세운 마음은 결국 누구를 가장 먼저 다치게 하겠습니까? 남을 밀어내기 위해 세운 그 날카로운 가시는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찔러 병들게 합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복도의 정적을 가만히 응시해 봅니다. 고요합니다.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집의 문은 나를 공격하려는 방패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또 다른 영혼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그 경계의 거울을 걸어 남을 밀어내기보다 따뜻한 풍경이 담긴 그림이나 생명력 있는 화초 하나를 두어 그 공간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문 앞을 지나가는 타인의 시선이 잠시나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양보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나를 둘러싼 세상의 날카로움도 무뎌지는 법입니다. 타인과의 거리를 지키되 그 사이에 인자함의 공간을 두는 것, 그것이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관계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빈곤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빈곤은 내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 한 자락 내어줄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집 사람과 마주쳤을 때 가벼운 목례를 건넬 수 있는 마음, 내 집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식물이 이웃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넉넉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이 깃든 현관에는 결코 빈곤의 그림자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보프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기운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을 온종일 열어둘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든 선한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뿜어내는 그 연약한 생명력이 딱딱한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두 집안의 긴장을 녹여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물이 가진 힘이자 우리가 공간을 가꾸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때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을 선택하고 문을 굳게 닫아 걸며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혼자서만 누리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고요함,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온기를 주고받는 그 절제된 관계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지켜줍니다. 당신의 현관문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차가운 벽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무는 시선조차 따뜻하게 안아주는 쉼터입니까? 삶의 지혜는 거창한 철학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 마주하는 그 짧은 공기 속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내어준 한 뼘의 부드러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나의 문 앞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작은 노력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작은 양보를 통해 당신만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먼저 내어준 그 마음의 크기만큼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인생의 거대한 변화는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른 아침 소리 없이 내려앉은 이슬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삶의 황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쪽으로 난문으로 들이치는 강렬한 노을을 어떻게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어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어제의 근심과 미련이 담긴 물건들을 현관에 쌓아두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내일의 평화를 맞이할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었지요. 또한 우리가 신어온 신발을 정돈하는 행위가 나 자신에 대한 예우라는 점과 이웃과 마주하는 그 좁은 복도에 인자함의 공간을 두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가장 작고도 엄숙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현관을 빗질하는 일, 그 고요한 정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쓰는 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청소를 그저 먼지를 치우고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청소는 노동이 아니라 수행이며 나를 둘러싼 세계와 나누는 가장 내밀한 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자 세상의 기운이 머무는 문턱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비질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올 모든 인연과 운명을 가장 정갈한 마음으로 환대하겠다는 나의 고요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래전 제가 일본 유학 시절이나 한국의 깊은 산사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풍경 하나가 떠오릅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간, 어린 승려가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박사박 빗자루가 땅을 훑는 그 규칙적이고도 낮은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제 마음속까지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려는 먼지를 치우기 위해서만 빗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 헝클어진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갈한 선들은 마치 잘 닦인 거울처럼 아침 햇살을 투명하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청소가 아니라 자신을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은 줄어들고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도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현관은 점점 조용해지고 먼지는 더 쉽게 쌓여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보러 올 사람도 없는데 현관이 좀 지저분하면은 어떠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 자신만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인데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아프고도 정직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초라해지는 것은 얼굴에 깊게 베인 주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제 손으로 가꾸는 그 소박한 수고로움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100년을 살며 지켜본 수많은 인생의 끝자락은 그러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핑계로 혹은 부질없다는 생각으로 빗자루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빛을 잃고 시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현관에 먼지가 쌓일 때 그 틈을 타 우리 삶 속으로 조용히 파고듭니다. 진정한 빈곤은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성껏 가꾸고자 하는 의지가 바닥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비록 걸음이 더디고 손마디가 굵어졌을지라도 매일 아침 현관에 서서 빗자루를 손에 드는 노년의 뒷모습에는 그 어떤 청춘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품격과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잠시 빗질을 멈추고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네, 적막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돌보고 가꾸는 마음이야말로 시간이라는 파도가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유일한 보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빗자루를 드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쓸어내는 기능적인 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 내 마음의 결을 정돈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현관 바닥에 쌓인 흙먼지는 어제 우리가 밖에서 묻혀온 고단함의 흔적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의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쓸어내지 않으면 그 탁한 기운은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거나 대단한 비책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복부의 정체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면 내 공간이 정돈되고 내 공간이 정돈되면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맑은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 기웃거립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이렇듯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성실함 끝에 맺히는 맑은 이슬과도 같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손으로 현관을 쓸고 닦으며 세상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돈된 현관은 주인을 닮아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은 다시 거실로, 침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나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가꾸고 돌보는 마음, 그 작은 정성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이 깃들 틈을 주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신념이 저를 지탱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그 단정한 현관이었고 내 손으로 직접 빗자루를 들고 쓸어낸 그 소박한 문턱이었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주변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삶도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다는 사실을 저는 이 비지를 통해 매일 아침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머무는 공간의 입구만큼은 내 힘이 닿는 한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에 맡겨진 정결함은 단지 깨끗할 뿐이지만 나의 땀과 숨결이 담긴 정결함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향기가 닫혀있던 기운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당신의 현관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묻어있는 신발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지는 않으셨는지요? 삶의 지혜는 거창한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에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비질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빗자루가 땅에 닿는 그 진동을 손끝으로 느껴보십시오. 비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오늘이라는 빛나는 가능성이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것은 큰 돈이 들지도 거창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겠다는 고요한 결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불행을 막아주는 것은 대단한 비책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정성껏 쓸어낸 깨끗한 문턱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든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완성된 철학입니다. 그 소박한 몸짓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발견한 늙지 않는 영혼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의 현관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삶에 대한 예의가 깃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습니까? 삶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간에 들인 정성만큼 삶 또한 우리에게 평온과 품격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비질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당신의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정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곧
당신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매일 쓸고 닦은 그 작은 마음의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당신이 현관을 쓸어내며 얻은 그 짧은 고요함이 당신의 긴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그 작은 정성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관이 빛날 때 당신의 인생도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응원은 바로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빗자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나지막한 마무리를 담아 시청자가 자신의 삶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여운을 주는 결말입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현관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단했던 과거의 흔적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환대하고자 하는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매일 쓸고 닦은 그 작은 마음의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당신은 오늘 어떤 풍경을 떠올리셨는지요?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정갈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